자, 이번에는 2차 곡선의 접선에 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2차 곡선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접선들을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1학년 때 원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원이 있으면은 이 원하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아예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따졌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거의 판별식, 그죠? 그거의 판별식을 가지고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음수일 때,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건 0일 때, 자 이렇게 따질 수 있었고, 원에서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자 똑같은 상황인데 그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면 안 만나는 것이고,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접하는 것이고,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가까우면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시하면 이런 거죠. 이게 요 반지름을 R이라고 그러면 요 거리를 D라고 하고, D가 얘는 R보다 큰 거고, 얘는 D하고 R이 같은 경우고, 얘는 R이 더 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게 있어요.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포물선에서는 이게 비슷한 방법을 쓰지만 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원처럼 뭐 중심과 접선을 이은, 접점을 이은 선분이 반지름과 수직이다, 이런 승질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판별식을 이용한다. 판별식. 그래서 이 한 가지 방법만을 쓰게 된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포물선과 직선을 일단 연립을 해요. y를 소거해서 연립을 한다. 요 1차식을 요 2차식에다 대입하는 거겠죠. 그럼 x만의 식이 되겠죠. y가 소거되고 x만의 식이 돼가지고 요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넣어서 뭐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쉬워요. 얘를 여기다 넣으면 mx 플러스 n, 그죠? 이거의 제곱은 4px, 뭐 이걸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4px는 0,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전개해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mnx,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4px.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하고 얘를 x항이니까 묶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여기가 된 거죠. 그죠? 2로 묶어가지고 2mn-2p 맞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게 요거다. 자, 그래서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요거의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만약에 이 방정식은 얘네들을 연립한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방정식의 해가 곧 교점이다. 그럼 해가 이제 2개 나온다는 건 교점이 2개 나온다는 것이고, 해가 안 나온다는 것은 교점이 없다는 얘기다.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얘네들의 이제 맞으면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위치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은 그러면 이제 원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왜냐면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하려는 게 지금 접선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뭘 지금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가? 우리가 접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접선이라는 건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경우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요게 이제 일단 요 단원에서 우리가 하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포물선뿐만 아니라 타원이나 쌍곡선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다음으로 가보죠. 자, 이제 포물선의 접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포물선도 이 접선이라고 그러면 총 3종류로 우리가 나눠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느냐에 따라 3종류가 있는 거죠. 일단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m이면서 이 포물선에 어떤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접점. 포물선이 어떤 한 점에서, 자,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이건 딱 한 개란 말이죠. 자, 기울기가 m이면서 여기에 접하는 접선.
그것도 한 개죠. 원에서는 사실 이게 두 개였습니다. 기울기가 정해지고, 왜냐면 원 같은 경우는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이 두 개 나오는데, 포물선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져도 접선이 하나예요. 접점이 주어지면 그거는 이제 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포물선에서도 접선은 반드시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건 어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2차 곡선이든 간에 접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접선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문제에서 제일 많이 이제 다뤄지는 게 포물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여기도 접선을 긋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그어질 수가 있어요. 원도 그랬죠. 원도 원 밖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식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외우지 말고 시험 전에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 거는 뭐 공식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풀이 그 과정을 알고 있어야죠. 어떤 프로세스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씩.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포물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순서대로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지우고요. 자, 먼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접선을 구하는 방법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포물선식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 y제곱은 4px 요걸 가지고 해보죠. 자, 요 포물선 요 포물선에 이제 접하면서 이 포물선 한번 그려볼까요? P가 이제 양수인 걸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뭐 음수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니까요. x, y, 제로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 이제 P가 뭐 얼마인지 모르니까 한 요쯤 있다고 해요. 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포물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이 이거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는 거니까 걔는 mx 플러스 뭐라고 할까? k라고 할까요? y절편 뭔지 모르니까 기울기 m은 주어진 것이고 k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k도 어떤 양수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고,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일단 뭐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요거고, 얘가 요 빨간 선 요거다. 이렇게 이제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이용한다 그랬냐면 두 개를 연립해서 판별식이 제로다. 접하니까 중근이 나오고 판별식이 제로다. 이걸 이용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한번 연립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해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하는 거는 K고 P하고 M은 문자로 나와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게 숫자로 주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문자로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상수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구하는 값이고, 자,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괜히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2차식과 1차식을 지금 연립하는 거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죠. 얘가 y 대신에 들어가고, 이건 아까도 잠깐 해봤죠. 그래서 m제곱 x제곱 플러스 2mkx죠. 2배의 mkx, 그 다음에 k제곱, 그 다음 위에 넘겨서 마이너스 4px는 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x항을 묶어가지고 m제곱 x제곱 플러스 또 2로 묶을까요? 그러면 mk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나? x, 그렇죠? 플러스 k제곱.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문자만 많을 뿐입니다. 자, 요게 이제 뭐예요? 요 방정식이 이 둘을 연립한 것으로서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딱 하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예, 두 배가 돼 있으니까 짝수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건 b 다시 m-k고 mk지.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그죠? 이게 판별식입니다. 얘가 제로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m제곱 k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이거니까 4mkp, 아따 복잡하네. 그 다음에 플러스 4p제곱 마이너스 m제곱 k제곱. 자, 요식 다시 쓴 겁니다. 이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없어지죠. 이렇게 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k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k가 있는 항 요거를 절로 넘긴다, 혹은 뭐 얘를 넘겨도 상관없지만 얘를 넘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4mkp는 4p 제곱이다. 근데 여기서 일단 4를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양수잖아요. 그 양변에 있는 p를 한번 나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mk는 p다,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러면 뭐야?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k라고 그랬으니까 k는 m분의 p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있는 k 대신에 m분의 p 딱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되냐? 기울기가 m인 상황으로 주어진, 기울기가 m인 걸로 주어진 그런 그 접선은 바로 mx 플러스 m분의 p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 m하고 p는 주어질 테니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결과를 외워두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근데 이 과정을 알고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딱 요 기본형식일 때만 통하는 공식이죠. 이게 좀 변형이 되면, 뭐 일반형이나 표준형으로 변형이 되면 이 공식 쓸 수 없어요. 물론 뭐 그때도 뭐 평행이동 같은 거 이용하면 뭐 적용은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게 뭐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0이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요 y절편을 구한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y제곱은 4px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mx 플러스 m분의 p. 자, 요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제 첫 번째가 끝난 거고요. 두 번째로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을 어떻게 구하는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잘 하세요. 자, 두 번째는 접점이 이렇게 x1, y1으로 주어진 포물선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위에서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y제곱은 4px.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다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해는 한 후에 결과를 잘 외워서 활용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결과만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그림을 먼저 하나 그려보면 이런 포물선이 있는 거죠. x, y, 0. 그리고 p가 어떤 양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이제 p가 있을 텐데, 요 포물선이 어떤 한 점에서 이제 우리가 접선을 긋는 거죠. 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1, y1이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자, 기울기는 모르는 상태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그때는 y는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mx 플러스 k 해가지고 일반형으로 접근했죠. 일반형. 그리고 이제 요 y절편 k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표준형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은 기울기와 y절편으로 쓴 거잖아요. 표준형은 뭐예요? 한 점과 기울기로 쓴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안 게 한 점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y절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요 점은 요 곡선 위의 점이니까 기본적으로 y1 제곱은 4px1이다. 그죠? 요 점이 이 식을 만족한다. 요건 하나 있습니다. 요건 하나 체크를 해 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앞에서 한 과정하고 똑같아요. 얘랑 얘, 그죠? 포물선과 직선을 연립을 해 가지고
그 연립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이다.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다 전개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전개해서 대입을 한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하네요. 자, 요거 y는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요번 항이 3개란 말이야.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이게 y니까 전체의 제곱이고는 4p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라고요? m입니다. m. 그죠? 여기 x1이니 y1이니 p니 하는 것은 문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로 주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포물선의 식이 주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점이 주어지는 거니까 요 세 개는 다 상수로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값,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m입니다. m 기울기. 자, 그걸 잊지 마시고. 그럼 이제 요게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 0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걸 다 전개를 해야 되겠죠. 이 3항의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조금 좀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에서 사실은 다 한 거죠.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배의 이거 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m 제곱 x1 x, 그죠? 또 2배의 이거 마이너스 2배의 이번엔 m, 그 다음에 x1 y1 되겠네요. 그다음에 2배 요거니까 플러스 2m x y1. 요게 요거 전개한 거죠. 얘까지 넘겨볼까요? 마이너스 4px. 자, 좀 식이 길어질 것 같아서 글씨를 조금 작게 했어요.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얘까지 넘겼으니까. 그럼 이제 요 x에 대한 2차식인데 2차항이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상수의 제곱일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2차항은 이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1차항이 3개 있어요. 나머지는 다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적어보면 m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2로 묶을 수가 있죠. 2로.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일단 요거부터 어떻게 돼요? 2p, 그죠? 그 다음에 요걸로 쓸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뭐부터 쓰든지. 플러스 m 제곱 x1.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m y1, 그죠? 그리고 x로 묶을 수 있는 거죠. x의 2차항, 1차항. 요 1차항 잘 묶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상수항은 플러스 m 제곱 x1 제곱, 그리고 y1의 제곱까지 마이너스 2m x1 y1. 자, 이것이 상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만히 보면 얘는 여러분이 뭘로 보이냐 하면 이게 mx1 마이너스 y1의 전체 완전 제곱이다. 요게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좀 좋겠죠. 얘보다는. 그럼 이제 이거의 판별식이 제로가 돼야 돼요. 짝수 판별식으로 합시다. 여기 2가 있으니까. 자,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니까 b 다시죠.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이거 c죠. ac 한 겁니다. 요것이 또 0이 돼야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또 다시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피곤하네요. 4p 제곱, 요거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4승 x1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 m 제곱 y1 제곱. 각각을 다 작업했어요. 그 다음에 2배 이거니까 플러스 4p m 제곱 x1. 그 다음에 요거 2배 마이너스 2m 3승 x1 y1. 이렇게 또 2배 마이너스 4죠. 4p m y1. 그죠? 요건 괜히 전개할 필요가 없었네. 그냥 요거 갖다 그대로 쓰는 게 낫겠는데, 그죠? m제곱하고 얘하고 곱한다. 굳이 완전 제곱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m제곱하고 얘하고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m4승 x1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y1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죠. 플러스 m제곱에 붙으니까 2m3승 x1 y1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0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지워지는지 한번 잘 볼까요? 일단 요게 보이죠? 요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입니까? m4승 요거 지워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지워집니까? 또 얘가 지워지죠. 이렇게. 그죠? 다 정리됐죠? 지워질 건. 그러니까 요 3개 남았어요. 3개. 4p 제곱, 그 다음에 4pm 제곱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pm y1. 요것이 0이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4px1이 y1 제곱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가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4px1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얘를 y1 제곱으로 딱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y1 제곱 m제곱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2p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y1 하고 m 곱한 거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보면 2배의 2p하고 y1m하고 곱한 것이 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거든. 2p 마이너스 y1m 요거의 완전 제곱이 0이다. 따라서 뭡니까? 얘네 둘이 같다는 거죠. y1m이 2p다. 그 말은 뭐야?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뭐야? m이라 그랬죠? m을 다른 걸로 쓰면 y1분의 2p다. 자, 요것이 지금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최종 결과입니다. yn분의 2p. 그래서 우리가 구한 요 직선의 방정식, 요거 있죠? 요거 접선의 방정식이죠.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 y는 결론적으로 요 m 대신에 이제 y1분의 2p를 넣어서 x-x1 플러스 y1. 요게 우리가 구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양변에 y1을 양변에 다 곱하겠습니다. y1을 양변에 다 곱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y1, y는 2p x-x1. 네, y1을 곱했으니까 y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아까 요 식에서 이번에는 y1 제곱 대신에 우리가 4px1을 쓰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금 2px 마이너스 2px1인데 거기 뒤에 4px1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합쳐서 플러스 2px1이 됩니다. 그럼 이거 2p로 묶어가지고 x 플러스 x1이 돼요. y1, y. y1, y가 2px 플러스 x1. 요것이 나름 잘 정리한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의 식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런 식으로 말이야. y제곱은 4px라는 어떤 포물선이 주어지고 그 위에 한 점 x1, y1이 주어지면은 x1, y1 그리고 p를 가지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을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건 외우세요. 뭐 공식을 무조건 외우는 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과정이 이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우기 쉬운 요령이 있는 것이 자, 뭐예요? y제곱 대신에 y1, y를 넣고 x 대신에 뭐를 넣은 거냐면 지금 보세요. x 대신에 x 플러스 x1 나누기 2 요거를 대입한 거다. y제곱 대신에 요거 대입하고 x 대신에 요거를 대입한 것이 바로 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하는 겁니다. 요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포물선 y제곱은 4px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제곱 대신에 y1, y,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을 집어넣어서 2p x 플러스 x1. 요 식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안 외우고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외워두는 것이 좋다. 되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포물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포물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포물선 위에 한 점이 아니라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걸 그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두 개를 사실 그을 수 있다 그랬어요. 보통 두 개를 그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두 가지가 있었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이게 첫 번째 m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물선 위에 한 점, 포물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x1, y1이라는 한 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자, 포물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는 이것이나 이거 어느 둘 중에 한 가지 문제로 문제를 바꿔서 풀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그 필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증명보다는. 그래서 뒤에 그 필수 예제 풀어보면서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계략적인 얘기만 한다면 m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리가 y는 mx 플러스 k, 여기서 k만 구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요 직선이 말하자면 a, b를 지난다. 요것이 a, b라는 한 점,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잖아요. 포물선은 안 지나지만 직선은 지난단 말이야. 요거를 지난다. 요 사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a, b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m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a, b도 주어진 상태니까 다 주어지고 요 k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포물선 위에 한 점을 구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상황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바꾼다 그러면 요건 우리가 공식에서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y제곱은 4px라 그러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y1, y는 2p x 플러스 x1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접선 방정식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x1, y1을 모르잖아요. 그죠? 포물선식이 주어졌으니까 p는 알 텐데 x1, y1을 모른다고. 이 포물선 위에 점은 주어진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 직선이 이 접선이고 얘가 a, b를 지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x, y에다 대입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x1, y1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또 하나 뭐 있습니까? x1, y1은 그죠? 이 포물선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여기다 x1, y1 대입해서 x1과 y1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오면 그거 연립해서 x1, y1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도 구하게 되는 거죠. 이 식에서. 그래서 포물선 밖에서 그은 것은 위에서 공부했던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풀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왔냐에 따라서 둘 중에 어느 것을 쓰는 것이 편하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지만요. 자, 요것에 대해서는 뒤에 필수 예제에서 우리가 한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교재에 있는 개념 확인 코너 문제까지 다 풀어보시고 나서 이제 필수 예제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